왜 우리는 사실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모든 이론, 희망, 신념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사실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죽음은 두려워하는 하나의 예로서 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실을 이해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족을 우려하고 여론을 두려워하며 직업이나 안정 또는 그 외의 수많은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이지 이것이나 저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사실을 똑바로 볼 수 없는가? 당신은 사실을 현재 속에서만 대면할 수 있으며 만일 사실로부터 항상 도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정면으로 만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도피의 전 네트워크를 키워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의 습관에 붙잡혀 있게 된다. 만일 당신이 상당히 민감하고 진지하다면 자신이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의 위험,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잔인성과 증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의 위험을 알고 있는데 왜 행동하지 않는가? 에너지의 결핍 상태인 게으름 때문인가? 만일 가다가 뱀을 만났거나 낭떠러지에 직면했거나 불이 난 것 같은 직접적인 육체적 위험을 알게 된다면 에너지는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제약돼 있다는 위험을 알았을 때 왜 행동하지 않는가? 만일 민족주의가 자신의 안전에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면 당신은 행동하지 않았는가? 대답은 당신이 모른다는 것이다. 분석이라는 지적 과정을 통해 당신은 민족주의가 자기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정서적 내용이 없다. 정서적 내용이 있을 때에만 당신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 자신의 제약 위험을 다만 지적 개념으로만 안다면 당신은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위험을 단순히 관념으로만 알 때 관념과 행동 사이에는 갈등이 있게 되며 그 갈등은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간다. 당신이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의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을 때에만 낭떠러지임을 알았을 때처럼 당신은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부주의하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자란 환경에 따라 생각 없이 대응하는데 그런 대응은 더욱더 많은 굴레와 제약을 낳는다. 하지만 자신의 제약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 과거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삶의 전체성. 자신이 제약되어 있음을 알게 될 때 당신은 자신의 의식을 모두 이해하게 된다. 의식은 사고가 활동하고 관계가 존재하는 완전한 장이다. 그 안에는 모든 동기, 의도, 쾌락, 공포, 영감, 그리움, 희망, 슬픔, 기쁨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식을 활동적인 것과 휴면 상태에 있는 것, 즉 상부에 있는 것과 하부에 있는 것으로 나누게 되었다. 즉 표면에서 움직이는 매일의 모든 생각, 감정, 활동과 그 밑에 있는 이른바 잠재의식, 말하자면 우리에게 낯설고 때때로 어떤 암시, 직관, 꿈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이다. 우리는 의식의 아주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삶의 거의 전부이다. 그 나머지, 즉 모든 동기, 공포, 인종적이거나 유전적 성질들을 갖고 있는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잠재의식 같은 것이 있기나 한 것일까? 우리는 그 말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한다. 우리는 의식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점점 더 많은 분석가들과 심리학자들이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게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에 그런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것 역시 의식적 마음과 마찬가지로 보잘것없고 우둔하다. 즉 의식과 마찬가지로 편협하고 옹졸하고 제약되어 있고 불안하며 천박하다. 그렇다면 한 부분이나 조각이 아니라 의식의 전 영역을 완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만일 그 전체를 알 수 있다면 당신은 부분적인 주의가 아니라 항상 전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당신의 의식의 전 영역을 완전히 알 때 거기에는 알력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것은 생각, 감정, 행동 모두를 가리킨다. 을 각각 다른 수준으로 나눌 때 거기에는 알력이 있다. 우리는 파편들 속에서 살고 있다. 사무실에서는 이런 모습이고 집에서는 저런 모습이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쳐도 마음속에는 독재로 가득 차 있다. 이웃사랑에 관해 말하지만 경쟁을 해서 그를 죽이곤 한다. 자신 안에 있는 이 파편적 존재를 알고 있는가? 두뇌의 기능과 사고가 파편으로 부서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러한 두뇌로 전 영역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의식 전부를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 이것은 전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나의 구조, 자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만일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한 겹 한 겹 벗기면서 모든 생각, 감정, 동기들을 점검한다면 당신은 분석 과정에 도달하는데 몇 주일,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 시간을 들일 때 당신은 모든 형태의 왜곡을 허용해야 하는데 그 이유란 자아란 끊임없이 온갖 억압과 긴장과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살고 싸우고 원하고 거부하는 복잡한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방법이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스스로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길.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보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조각나지 않았을 때에만 당신은 자신의 전체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체성 속에서 보는 것이 바로 진실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우리는 그 문제에 아주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관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사실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사물을 간단히 설명해 치우거나 아니면 똑바로 보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당신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당신은 주의력, 존재, 눈, 귀, 신경 등과 같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게 될 것이다. 완전한 자기 포기를 수반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공포의 여지도 모순의 여지도 없을 것이고 아무런 갈등도 없을 것이다. 주의는 어텐션은 집중과 같은 것이 아니다. 집중은 배제이다. 하지만 주의는 완전히 아는 것을 뜻하며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바에 관해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색깔들, 사람들, 나무의 생김새, 구름, 물의 운동에 대해 알지 못한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이자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문제를 자신의 생각, 쾌락, 추구하는 것과 야심에 대해 몹시 마음을 쓰는 이유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에 관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한다.